전일 시장이 또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시즌이 끝난 게 아닌 만큼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두 분과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펠리주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플랫폼 대표 기업인 카카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예상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이번 2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매출액 확인해 보시면요. 전년 대비 24.88% 증가한 9,154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8%가량 급증한 96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종목인데 실적과 함께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 어떤가요? 저희가 카카오 종목 정말 많이 좀 분석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분석할수록 더 가나요? 네, 항상 주가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또 받는 과정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네이버의 실적 발표를 보고 이제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네. 역시나 좋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네이버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PER 계산하게 되면 60 몇 배다. 그리고 카카오는 10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안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이 두 회사를 뺀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또 같이 받아간다는 관점 쪽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고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 나오게 되면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번에 언택트로 충분히 수혜를 받았던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쟁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이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시장을 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사업 부문별 관련된 쪽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과 컨텐츠가 거의 절반 정도씩 매출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플랫폼 쪽에서는 또 하나 이제 톡비즈 계속 성장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지금 페이 쪽에 카카오페이가 놀랍게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거 추정이 되고 있는데 또 카카오페이가 하반기에 IPO 준비하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카카오 게임즈부터 카카오페이 이 두 개가 또 IPO 전면에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컨텐츠 쪽에서 웹툰의 변화,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금융 쪽에서는 이번에 발표됐던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상반기에 꽤 많이 늘었죠. 잘 나왔더라고요. 네, 비대면 효과의 또 어떤 대표적인 수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예전에 한국 금융 쪽에서 있던 거를 가져와서 34%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적으로 강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정도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지금 기존의 패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살짝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4만 원대 전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에 추세 안쪽으로는 노리는데 지금은 일단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살짝 줄였다가 다시 추세 안쪽에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후 3시에 2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한 4조 5,828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SK텔레콤은 장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이익 환원 계획도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구간인가요? 네, 뭐 통신회사들은 이렇게 뭐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성장 쪽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에 좀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5G 가입자 수가 지금 이제 연초 그 통신사들이 제시했던 목표치에는 아직은 좀 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5G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IR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SK텔레콤이 어떤 식으로 또 입장을 밝힐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또 이런 단가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 3사 뭐 통틀어서 5G 가입자 수 증가 추이를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주주이익 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중간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을 통해서 또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잘 올라가는 배경은 뭐냐면은 뭐 물론 이제 요즘에 LGU+가 화해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해서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더 부각되는 그런 강점도 있겠지만 8월 13일 날 이제 MSCI 이제 그 반기 리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편입 편출 종목들이 결정되는데 통신사들은 되게 좀 약간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게 뭐냐면 SK텔레콤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통신회사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분율이 굉장히 지금 뭐 한 30% 정도의 뭐 미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SCI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최대 살 수 있는 그 룸이라 그러죠. 네. 그 소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5% 정도 그 이하로, 그러니까 25% 이하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만약에 100억을 산다면 50억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30% 이상 정도 좀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이상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비중을 이제 원래대로 100억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2배 이상 지금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8월 13일 날 반기 리뷰가 끝나면 네.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반드시 또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물론 외국인 제가 수급 살펴보니까 오히려 외국인은 계속 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기관만 기관들이 사고. 사실 기관 투자들이 이벤트 네. 드리븐을 되게 잘해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일 매수해서 지금 주가를 네. 좀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3일 날 반기 리뷰 나오면 아마 그런 것들이 결정될 텐데 SK텔레콤은 오히려 그런 수급 이슈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예전에 LGU+도 그런 이슈로 한번 주가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8월 중순까지 주가 상승은 뭐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적인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한 24만 원 레벨까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급 이벤트가 존재하는지는 몰랐습니다. 24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유통주들도 하나둘씩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GS 리테일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한 4조 5,828억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 잠시 후에 2분기 실적 예상치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GS 리테일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편의점 부문의 기존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5월 말 이후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과 향후 주가 방향성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더니 지금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주가인데, 근데 이제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였지만은 일단 지나오면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 이제 모두 다 썼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일회성 이벤트였었을 가능성과 함께 또 계약 특히 이제 편의점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등교 활동에 대한 압박감들이 그대로 또 실적에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내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또 매출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관광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또 실적의 변화들. 게다가 또 최저임금 그래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이 다 지금 작용하면서 물론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런 쪽이 또 부담으로 되면서 주가는 밀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유통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이 눈높이가 낮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1분기 발표했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880억대. 그래서 아마 850억대 정도쯤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소외됐던 부분에 대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약 한 3만 6천 원대 부근 중기 저항권의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들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고민을 하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단기 소외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 네. 실적의 수준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시장 예상치를 또 어떻게 넣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표상의 오류가 있었는데 2분기 GS 리테일의 실적 예상치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조 2,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5% 감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8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에 이어서 다음은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실적 예상치 먼저 보시죠. 네, 매출액은 4조 1,77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6% 감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가량 급감한 28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역성장세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통업계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좀 우울한 성적표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사실 그 온라인 네. 쪽이야 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이제 그 온라인 쪽에서 뭔가 이제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 쪽도 비중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이제 역성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도 사실 뭐 하이마트라든가 자회사 뭐 또 홈쇼핑이라든가 이쪽은 나쁘지 않대요. 근데 지금 현재 뭐 할인점이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또 슈퍼 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역성장 폭이 좀 심해져서 이번에도 좀 실적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어차피 오프라인 안 좋은 건 다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까지 빠진 건데 이제 롯데쇼핑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이번에 그 롯데온이라고 다양한 이제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쇼핑 그 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롯데 멤버스 회원들이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뭐 롯데 홈쇼핑 가고 또 롯데 백화점 가고 이런 이제 웹들을 따로따로 이용을 했다면 이제 하나의 통합된 웹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롯데 그룹 입장에서 여기에 좀 승부수를 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보고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내용이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롯데온의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일단 다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쿠팡이 무려 500만 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그렇다고 가격이 최저가도 아닙니다. 저 그 어플 쓰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최저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확실한 그리고 그 차별적인 상품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마켓컬리나 이제 쓱닷컴, 이마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신성식품에 엄청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롯데온은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배송 경쟁력을 좀 기대할 부분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5,0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네. 이것도 역시 뭐 요즘에 이마트라든가 쿠팡이 뭐 바로 이길 배송 해버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특별히 차별화됐다 보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롯데온이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앞서는 그걸 지금 나오기도 힘들고 그게 나와야 뭔가 경쟁자들을 물리칠 텐데 그게 어렵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뭐 빠졌다고 낙관만 할 게 아니라 롯데그룹의 좀 처한 상황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오프라인 쪽이 아니라 롯데온, 그러니까 롯데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가 뭔가 좀 의견을 내든지 성과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이지만 네. 오르기도 내리기도 아직은 힘든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뭐 답보 상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네. 그 롯데온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게 상품 때문이 아니라 롯데카드 할인 때문에 네. 쓰는 거거든요. 역시나 좀 경쟁력이 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4개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장 관심주 저희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섹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더 네이처 홀딩스, 이름도 깁니다. 네, 저 처음 듣는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상장부터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하는 브랜드가 제가 좋아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이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NFL이라고 하는 쪽과 베라왕 이쪽을 이제 신규 브랜드로 또 키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변동성은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게 최근에 FNF 주가를 보게 되면 저점에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죠. 게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의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승폭이 컸는데 이에 따른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을 다시 본격 계약이 이제 미국에는 앞두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도 이런 신규 브랜드와 함께 변화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어제 또 관심 갖고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장중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분위기가 또 이제 디즈니와 합작 브랜드를 하반기에 지금 설립할 걸로 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이분이 나오게 되면 원래 디즈니가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확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캠핑이나 아웃도어 요즘 대세죠. 이쪽에 대해서 맞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실적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98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하반기 성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500억이 넘을 걸로 전망합니다. 성장은 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기대를 한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한 이후에 고점대를 시도하는 흐름들 쪽에서 목표가는 좀 올리겠습니다. 한 6만 원대까지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오, 예, 손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단기 모멘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이라는 점 알려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 4만 5천 원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모두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